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32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서울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산과 남산, 또 경복궁 등 서울 시내 경관보호를 위해 지정관리 중인 8곳의 고도지구가 6곳으로 조정되고 재정비되는데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신고도지구 구상이 확정되면 서울 곳곳의 주거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서울 강북구 또 중구를 중심으로 고도지구 완화가 미칠 영향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 이용균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했죠. 신고도지구 구상에 대한 의원님들의 간략한 평가가 궁금한데요. 먼저 박영한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남산은 천만 서울 시민의 협회 역할을 하면서 국내외 할 것 없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명산입니다. 예. 특히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남산 고도 제한 규제가 이번 서울시의 신고도지구 구상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서울시의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 8개소에 여의도의 3.2배 규모나 되는 922만 2,300제곱미터를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는데요. 지정 당시엔 그 필요성이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으로 주거 환경 악화나 생활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죠. 서울시가 이번 신고도지구 구상안 마련을 통해 고도지구 제한 고유의 지정 목적은 살리면서도 규제를 유연화하면서 세분화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선진적인 방안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에 경관을 보호하면서 주거 환경도 개선하는 합리적 관리 방안을 통해 발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경관을 보호를 하면서도 규제를 유연화한 굉장히 좀 선진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신고도지구 구상 이용균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리 북한산 지구와 관련해서는 사실 32년 동안 사실은 이 제한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돼 왔습니다. 예. 제가 2014년부터 선출직에 몸담고 있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주장을 해왔었고, 그러나 이번에 완화가 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어느 정도 완화에 대한 환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고도가 20m로 제한돼 있었는데 28m로 완화가 되고, 또한 정비 사업 시에는 15층 45m로 완화되는 이 사항에서 사실 개발에 대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이 주민들에게 정말 기반 시설이 확보되고 다양한 시설들이 함께 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규제가 일부라도 완화가 돼서 참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박영환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중구시잖아요. 이번에 고도 제한 완화에 포함된 남산 고도지구 이게 무엇이고 또 지금까지 해당 규제로 인해서 또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남산 고도지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린다 그러면요. 예.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뜻합니다. 예. 서울의 고도지구는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의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를 지정 관리해왔죠. 이 중 남산 고도지구는 남산 및 주변 지역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72년 중구 성광로 일대에 최초 지정됐습니다. 이후 80년에는 용산구 소월길 일대를 지정했고 1991년 남산 재모습 찾기 사업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1995년에는 남산 주변 일대로 확대하여 지정되었습니다. 2005년에 고도지구 규제 기준이 한 차례 완화되었고 2014년에 층수 규제를 폐지했기는 합니다만 높이는 유지하여 관리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층수 제한 폐지로 인한 실효성은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남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이자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또한 남산의 환경보호는 물론 외부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데에도 양호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었죠. 그러나 남산 자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남산은 소중한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불량한 주거 환경을 감내한 곳이자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산 주변 지역은 12m에서 20m 수준의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없었고요. 이로 인해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산 고도지구 내에는 약 9,000채 정도의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중 87% 정도가 20년 이상 됐고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도 전체의 60%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경사,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로 인해 낙후 지역의 이미지가 조성되었고 마트, 병원, 도서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부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지니 떠나가는 주민들도 늘어만 갔습니다. 예. 남산이 서울 시민을 위한 산이었지만 정작 그 아래에서 오랫동안 남산 자락을 지켜온 주민들은 주거 환경권과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해왔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후 건축물도 많아졌고 또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떠나는 현상까지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용균 의원께서 계시는 강북구도 이 서울의 또 다른 고도지구죠. 북한산 고도지구에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다. 북한산 고도지구가 무엇이고 또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1990년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서 북한산 지구의 고도 제한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완화되기 전까지는 건축물을 지을 때 20m로 높이를 제한해 왔고요. 이번 발표로 이제 조금 나아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그 고도지구라는 이런 정책에 있어서 분명히 자연경관도 지켜야 하고 그러나 그 반대로 재산권 행사나 그런 제약을 받는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한쪽은 수혜를 입고 한쪽은 피해를 입는 이런 정책들이 빈번하게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강북 구민들은 그 피해를 감내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노후화된 주거지 또 개발에 대한 필요성 강하게 주장해 왔지만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없다 보니 노후 건축물이 지금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에 해당되고요. 중구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골목이 차가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경사지고 군흥지이고 개발에 대한 제약들이 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지구로 이중적인 규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북 구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주민들이 감내해왔던 피해들이 있는데 두 고도지구 완화로 인해서 좀 지역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이용균 의원님. 네, 고도지구 해제가 아닌 부분 완화에 대한 조금의 그 섭섭함이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사실은 완전한 해제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무튼 대부분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20m에서 정비사업 시 15층 45m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고도지구에 묶여 있는 지역에 시적통합계획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 경제성이 확보된다라면 다른 지역도 함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 있다라면 지금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는 15층 45m인데요. 사실 평균 15층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면서 북한산 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저층 가로변 같은 경우는 저층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뭐 7, 8층도 있고 최고 높이 15층까지도 안 된다라면 사업성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예.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유연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남산 인근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네. 주민 입장에서는 밤과 음과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낙후된 남산 자락 주거지를 변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완화폭이 크지 않고 여전히 높이 규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주민 분담률이 매우 높을 것이어서 정비계획 설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도지구 완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으로 연결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개량이 시급한 회원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에 이르는 지역은 시 차원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범 대상지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개별 건축 시 제공 가능한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 개발도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고도지구 완화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마입니다. 지금의 제도로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에는 역부족이지요. 경관보존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감내하고 있을 만큼 서울시가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쉬움과 또 반가움이 공존하는 주민들의 상황 두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고도지구가 완화가 되면 일단 뭐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은 주거 환경 개선일 텐데요. 계속해서 남산 일대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박영환 의원님. 서울시가 법정 계획인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높이와 용적률 등의 도시 규제를 완화하여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부여한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 도심 지역은 4+1 축의 산업과 발전 축을 설정하고 이 5개 축을 중심으로 도심 발전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1 축은 남북 방향 4개 축, 동서 방향 1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남북 방향 4개 축에서 인사동에서 명동을 잇는 역사 문화 관광 축, 창덕궁에서 한강을 지나는 남북 녹지 축, 대학로에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지나 장춘당 공원으로 이어지는 복합 문화 축, 이렇게 4개 축 중 무려 3개 축이 남산 일대로 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고도 제한이 완화된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의 경우 토지 활용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고도 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고려하여 32m에서 40m까지 규제가 완화되었는데요. 네. 약수역 일대 역세권 지역은 방금 설명드린 복합 문화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기능과 더불어 문화, 관광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역사 문화 관광축이 인사동에서 명동을 잇는 축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원역 일대가 이 축에 속하면서 고도지구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향후에는 이 일대도 고도지구 완화와 함께 쇠퇴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산 일대 고도지구가 완화되면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상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의 활성화로
우리 서울 도심 지역의 활력 증진과 신산업 기반 마련에도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예, 주거환경 개선도 그렇고요. 이 밖에도 뭐 상업, 문화, 관광 등 다각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북한산 일대 지역에는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영균 의원님. 네, 북한산 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주거 지역으로서 현재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욕구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된다라면 강북구의 스카이라인이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건물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도로, 공원, 그리고 의료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들이 함께 갖추어진다라면 예.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가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재개발 사업 진행으로 기반 시설 확충 또 쾌적한 주거 환경 변화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에 서울시가 조건을 달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북한산 경관보호를 위해서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은 장대한 인면 지향, 북한산으로 통경축 확보, 북한산 방향 주요 가로변 저층 배치 및 건축물 후퇴 구간 설정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는 건축 시 방향이나 시야를 고려해서 건축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들인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차후에 정비 계획을 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경우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독소 조항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유연하고 또 주민의 편에 서서 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또 독소 조항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남산 일대는 이제 자연경관 지구이기도 해서 중복 교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숙제가 있을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도 지구와 더불어 3층 12m 이하의 규제를 받는 자연 경관 지구와 4층 이하로 규제받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및 역사 문화 특화 경관 지구까지 여러 가지 규제가 중복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복 규제는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노후도가 심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높이 완화에 따른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높이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계별 완화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용도 지구 규제가 아닌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높이를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중복 규제를 일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이번 고도지구 완화 이외에도 또 효과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정책은 있을지 박영환 의원님. 예, 고도지구로 제한받는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은 물론 생활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한 생활 환경을 감수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남산 일대 고도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은 회원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등 5개 동이 속해 있는데요. 동별로 보면 회원동, 명동, 다산동의 경우에는 급경사지가 많고 골목길이 노화된 곳이 많아요. 예, 급경사로의 미끄럼 방지 시설과 도로 열선 설치라든지 골목길에는 안전을 위해 다목적 CCTV 운영을 확대한다든지 등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지역이고요. 회원동과 명동, 필동의 경우 퇴계로 남측 주거지역과는 달리 북측은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퇴계로 남측에 생활 SOC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회원동의 경우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조속한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통해서 주민생활 SOC 시설의 확충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비물리적인 부분의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남산 일대에는 변변한 마트도 하나 없습니다. 예.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이나
중부시장, 방산시장, 중앙시장과 중구 주민을 연결하는 플랫폼 도입을 통해 중구 소상공인과 구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들 이용균 의원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건축물의 고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강북 지역은 특히 지역 특성상 지역별 격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 사방로를 기준으로 길 하나를 두고 20층 이상의 아파트와 반대쪽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공존합니다. 그 강북구 내에서도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만큼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도로망이 가장 중요한데요.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 현재 신설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왕십리까지 연결하는 방안 그리고 신강북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해서 그 기반 시설로 교통 인프라를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 고도지구 완화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자연경관 훼손 이런 부작용은 없을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남산 경관의 보존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저를 비롯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남산에 대한 조망점을 잃어버린 곳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를 푼다든지 지형의 단면 분석을 통해 경사형이냐 골짜기형이냐 등의 지형의 단면 유형에 따라서 높이 규제를 세분화한다든지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남산의 경관과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지혜롭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도지구 완화로 인한 자연경관 보호 문제, 이 의원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경관 보호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과 자연 보호는 함께 나가야 합니다. 고도지구 완화는 자연경관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라 기존에 대한 다른 지역보다 더 불리하게 적용됐던 규제를 다소나마 완화해달라는 주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서울시도 고민한 흔적이 많습니다. 북한산 지구 같은 경우 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통경관축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북한산을 어쨌든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북한산을 서울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그 부작용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걱정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와 강북구 잘 운영해 나간다라면 정비 계획에서 좋은 안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자연보호와 지역 발전 이게 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신고도지구 구상과 이로 인한 서울 강북구 또 중구의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 이용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르면 올 연말 실행될 고도 제한 완화,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또 경관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또 면밀한 검토로 최선의 계획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